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3월 6일에 청약하는 서울보증보험 한번 상장을 시도했다가 상장을 철회하고 다시 상장을 재도전하는 이제 종목인데요. 배당률이 11% 정도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청약해도 될 만큼 많이 조건이 달라졌는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K솔루션은 내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목요일에 청약이 진행됩니다. 공모 개요를 보시면 먼저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26,000원입니다. 예전에 했던 가격이 하단이 39,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서 상당히 가격을 많이 할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회사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두 개 증권사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 이 공모 주식의 100%를 예금보험공사가 구주 매출을 합니다. 구주 매출은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파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는 추가적인 돈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다른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의 엑시트용으로만 상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모 관련 데이터를 보시면 먼저 시가총액이 1.8조가 나왔습니다. 유통 물량이 2,500억, 기존 주주가 1,100억대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따지자면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LG CNS를 비롯해서 최근 큰 종목들이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00억, 2,000억이 넘는 물량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요, 상장 이후에도 83%나 가지고 있고 상장 후 12개월 동안은 보호예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썼던 한 10조 원 가량을 뽑아먹기 위해 고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였나요? 24년도였나요? 서울보증보험이 상장 철회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기관 수요 예측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밴드 하단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도 많이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건수 1,500건, 경쟁률 240대 1, 공모가 기준 이상 가격이 약 94% 정도, 의무 보유 확약도 건수 기준, 수량 기준 10%에 가깝거나 조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요 예측 결과면은 나쁘지 않은 수요 예측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서울보증보험의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보증보험 및 재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 영업 수익, 그리고 이 돈으로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 수익, 즉 보험 영업과 자산 운용을 하는 보험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 보험이라기보다는 이 보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이 보증보험의 점유율을 높여서 독점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 3분기까지 순이익이 약 1,300억입니다. 연한산으로 했을 때는 약 1,700억 원인데요. 영업이익, 영업수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꽤 큰 편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도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약 77% 정도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 77%입니다. 7.7이 아니라. 그런데 4분기 예상 실적을 이렇게 밝혀놨거든요. 이게 이제 1,000억이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2024년도 가결산 수익이 약 2,762억입니다.
여기서의 77%를 계산을 하면 결국 2024년도 최종 순이익이 한 2천억 가까이 되겠다. 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2천억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마다 2천억 넘게 버는 회사를 왜 이전에는 상장 철회를 했느냐? 2023년도군요. 네, 10월 달에 일단 밴드 하단 가격이 39,500원이네요. 지금이 26,000원이니까 굉장히 현재 가격 대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대주주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그때 짧았는지 없었는지 그 정도로 이제 대주주가 팔려고 하는 모습을 스탠스를 너무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예 이제 피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대주주 의무 보유 확약도 1년이 걸려 있고 가격도 많이 줄였고,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가 이 회사를 팔기 위해서 배당금을 약 2천억 원 규모로 하는데요. 이게 공모 가격 대비 11%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배당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사람들이 야 1년만 주고 다시 떨어지면 어차피 너희들만 팔고 끝날 거 아니냐, 지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2027년도 결산까지 2천억 원을 매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매년 보장하겠다. 이렇게 회사를 팔기 위한 메리트를 조금 늘려놓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습니다. 지금 보증보험을 유일하는 민간 종합보증보험사는 유일하고요. 그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기관이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기관이 어느 정도 거부하는 그런 물량들을 많이 대부분 다 가져갈 것 같고, 그래서 민간 보증시장 대비 점유율이 50% 60%, 그래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위험 요소를 보면요, 결국에는 보험 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 투자가 위험해집니다.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사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그 전세 보증금을 갖고 상환을 하지 않거나 다른 데 이미 써버렸을 때 결국에는 보증보험에 든 사람에게 이 서울 보증보험이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려줄 수 있는 그 보상해주는 그런 지급금이 이제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을 드는데 이 서울 보증보험이 물어줄 때 요 부담금을 또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보험은 코리안리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보험이 있어도 100%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전세 사기,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특히 지방에는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 사고 증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다행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 사고 증가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투자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는데요. 10조 2,500억 원을 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흡수 합병한 겁니다. 흡수 합병.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줘서 흡수 합병한 건데 이거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것이겠죠. 이 보증보험, 이 보험을 하를 그냥 파산시켜 버리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흡수 합병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10조 2,500억 원을 뽑아먹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대주주는 83%나 가지고 있는 83%나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블록딜이든 뭐든 무조건 매각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배당도 이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배당을 조금만 한 다음에 뭐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배당금을 땡겨서 이 예금보험공사로 다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 주주가 조금 리스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당금 11%라고 하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배당 가능 이익 한도라는 것 자체를 검색해 보니까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더하고 빼고 계산해 가지고 이 금액 중에서 뭐 몇 프로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인데요. 하나생명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8,600억 순이익을 냈지만 배당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해약 환급금 준비금, 즉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약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회계제도에 맞춰서 이 준비금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을 배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보증보험도 이런 현실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보증보험은 자본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업계 거의 탑 수준으로 돈이 많이 쌓여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보험 사고가 증가되면 결국 이 약속했던 2천억 원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조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공모주 투자를 하신 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유사기업과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에 있는 회사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PBR이 평균 0.61이 되었고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35가 되었습니다. 이전 공모가인 39,500원, 이전 공모가 밴드 하단인 39,500원 기준으로는 0.53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수십 퍼센트 할인이 들어간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적절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0.35,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결산 실적이 2천억으로 봤을 때 PER 8.46. 자, 이거를 봤을 때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쏘쏘, 노말, 평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 PBR 기준으로는 조금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래 실적이 이 서울보증보험이 또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ER 8보다도 더 위인 한 10까지도 2025년도에는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PBR로는 저렴, PER로는 비싸다. 그래서 쏘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지위 점유율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지만 14%였네요. 적었는데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이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 10조 중에 한 4조 정도만 회수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나머지 것들도 계속 회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국 고배당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한 판매 전략, 판매 무기로서 보입니다. 장점은 이제 배당률로 인해서 아마 하방이 어느 정도 막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적당한 PBR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PER은 안 좋지만 PBR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균등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당률이 좋고 균등 청약했을 때 몇 주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 공모가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공모가보다 더 떨어지면 배당금이 뭐 15%, 14% 이렇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2배, 3배 뭐 이 정도의 그 비율로 더 물타기를 조금 들어가서 탈출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균등 청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길었지만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설명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